서사시 신곡의 저자로 우리에게 알려진 단테는 르네상스의 태동과 함께 서양 문화사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고, 신곡은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단테가 1265년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정치를 펼쳤던 피렌체와 1302년 추방된 이후 망명 시기를 보낸 주요 도시들을 둘러보고자 합니다. 피렌체, 베로나, 볼로냐, 파도바, 라벤나는 밀라노에서 열차로 대부분 3시간 이내로 무난하게 도달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테의 신곡이 더욱 유명하게 된 것은 천재 피아니스트인 임윤찬이 인터뷰에서 신곡을 외우고 있다고 말한 데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이는 헝가리 출신인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리스트가 작곡한 단테 소나타를 연주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유튜브에는 많은 연주자의 단테 소나타 연주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많은 도시에는 단테 이름을 딴 거리가 있고 이유로 동전에도 단테가 새겨져 있는 등의 단테의 자취를 수없이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단테가 태어난 피렌체의 생가는 현재 단테 박물관으로 단장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역 가까이에 단테가 출석하던 교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단테 박물관에서는 단테 신곡에 대한 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나 그 양과 수준에서는 기대에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박물관에 전시된 신곡의 옛 인쇄본과 신곡에서 묘사된 지옥, 연옥,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시인이 1300년 부활절을 3일 앞둔 4월 8일 금요일 해걸음부터 15일까지의 일주일 동안 지옥 3일, 연옥 3일, 천국 하루를 거치는 저승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가상적 체험으로 구성됩니다. 그 구조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지옥문을 통하여 지옥은 땅 밑으로 들어가 지구 중심부까지 점점 좁아지고 난 다음 물로 된 남반구 끝에 이르고 연옥은 여기로부터 하늘 쪽으로 솟아오르며 천국은 그 위에서 높아질수록 확대되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화유산으로 가득한 피렌체에서 단테가 세례를 받은 산조바니 세례당과 산타크로체 성당이 있습니다. 산타크로체 성당에는 그 당시 단테가 교육받았던 성프란체스코 수도회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당 앞에는 단테 상이 있고 내부에는 단테의 가묘와 함께 갈릴레오, 미켈란젤로 등의 피렌체 출신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피렌체 사람들이 단테의 유고를 이 가묘에 옮겨오기 위해 많이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단테 생애에서 9살과 18살 때 오직 2번 만나서 단테의 초월적 사랑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졌던 베아트리체는 신곡에서 단테를 연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피렌체의 아르노 강은 신곡에서도 아름다운 강으로 칭송되지만 관광명소인 베키오 등의 몇 개의 다리가 있으며 이 강변에서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2번째 만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인이자 유력한 정치가로서 공의로운 세상을 구현하려던 단테가 피렌체로부터 추방된 후에 짧은 기간 동안 들린 볼로냐와 파도바는 그의 젊은 시절 여기에 위치한 볼로냐 대학과 파도바 대학에서 위학과 수사학을 공부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볼로냐 대학은 1088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으로 알려져 있으며 파도바 대학은 볼로냐 대학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2번째로 설립된 대학으로서
그 역사에서 자유정신을 추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볼로냐는 자기 과시적인 학문의 도시, 그리고 비도덕적인 도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하나가 두 개의 높은 사탑입니다. 아시넬리와 가리센다로 불리웁니다. 기울어진 가리센다 탑은 지옥편 31곡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의 마조레 광장의 남쪽에 위치한 산 페트로니오 성당은 원래 로마의 베드로 성당보다 크게 계획되었다가 축소된 모습으로 지어졌습니다. 볼로냐는 대부분의 건물이 도보용 회랑을 갖추고 있어서 회랑의 도시로도 불리웁니다. 산 페트로니오 성당 가까이에 아르키지나지오 궁전이 있습니다. 옛 볼로냐 대학 캠퍼스이었던 곳으로 현재는 시립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목받는 것은 의학과 해부학에서 많은 업적을 낸 볼로냐 대학의 시체 해부학 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1595년에 다른 곳에서 지었던 것을 옮겨서 1637년에 보다 큰 규모로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볼로냐 대학을 다닌 단테가 쓴 신곡에서도 여러 곳에서 동물과 인체의 구조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단테가 수학한 것으로 알려진 파도바 대학은 자유의 가치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1222년에 설립된 대학은 교장을 학생들 중에서 선출한 사실을 포함하여 자유 추구의 많은 파격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 상징인 황소 궁전이라는 의미의 팔라초 보의 회랑 위에 1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이탈리아 역사에서 자유를 위해 싸운 이 대학 학생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고 자유수호에 관한 다른 기념 공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학 총장실에 이르는 입구 계단에는 자유를 위한 투쟁과 나치에 희생된 졸업생 명단을 적어두고 조각상과 그림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입학을 허가하여 철학 분야의 학위를 수여하였으며 이는 1678년의 일입니다. 파도바 대학은 또 종교개혁 후 이탈리아에서 가장 처음으로 개신교 개종자의 입학을 허락한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1592년부터 1610년까지 수학을 강의한 강단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는 낮은 급여의 문제 등으로 이 대학을 떠나 피렌체로 갔지만 파도바 대학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였다고 합니다. 이 파도바 대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시체 해부가 매우 일찍이 13세기 후반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흔적이 여기에 보이는 형태의 해부학 교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볼로냐 대학에서도 시체 해부가 행해졌지만 파도바 대학에서 그 과정이 정립된 이후였습니다. 보이는 형태의 시설은 1595년에 준공되었고 이 공간은 매우 좁고 어두운 조건에서 제일 아래의 실습자가 등을 들고 해부하면 관람자가 상부의 원형 발코니에서 관찰하는 개념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실제 운영될 때를 담도록 어두운 상태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고문서를 보관하는 공간은 현재 학술 모임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내부 중앙홀 등에는 매년 선출되었던 학생 대표와 주요 졸업생들의 문장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501년부터 3년간 이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한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코페르니쿠스의 문장도 보입니다. 파도바에서 단테의 신곡과 연관되는 곳이 스크로베니 성당의 벽화입니다. 이 성당 내부에 단테의 친구인 화가 조토가 그린 최후의 심판이 있으며 예수님 오른쪽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왼쪽에서는 끔찍한 공포스러운 지옥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테는 망명시 1305년 즈음에 이 그림을 본 것으로 추정되며 이 그림은 단테의 신곡에도 깊은 영감을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1302년 30대 중반의 나이에 피렌체에서 추방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단테는
베로나에서 망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무렵 신곡을 쓰기 시작하였고 그 처음에 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인생 나그네 길 방고비에 어두운 수풀에 있었노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테는 망명 시절의 후반부인 1312년에 베로나를 다시 찾아 1317년까지 머물면서 신곡의 마지막 부분인 천국편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탄생 600주년에 맞추어 1865년에 세워진 단테 석상이 있고 시뉴리 광장 옆쪽에 베로나를 통치하고 단테를 후원했던 델라 스칼라 가문이 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을 탄 영주였던 칸그린테 델라 스칼라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단테는 천국편을 그에게 헌정했습니다. 베로나에는 아름다운 아디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단테는 사망하기 1년 전 1320년에 베로나에 와서 땅과 물의 문제에 대해 강의하고 논쟁하였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지어진 장엄한 아레나에서는 6월이 되면 밤에 오페라가 공연되고 있습니다. 단테가 생을 마감한 도시인 라벤나는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다가 한때 동로마 제국의 총독이 주재하던 곳입니다. 산 비탈레 성당의 아름다운 모자이크 성화 작품이 옛 제국의 영화를 보여줍니다. 1318년경 베로나를 떠난 단테는 라벤나에서 폴렌타 가문의 보호 아래 망명 시절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1303년과 1310년에도 방문한 바 있는 라벤나에서 영주귀도 노벨로 다 폴렌타의 환대를 받으며 외교 활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영주귀도 노벨라의 이모인 프란체스카가 리미니 지역의 영주인 말라테스타 가문으로 사기 결혼한 후 시동생 파올로와 불륜에 이른 슬픈 사랑의 얘기를 알게 되고 이를 지옥편 이옥의 연민의 시선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미술 작품의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는 독일 작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댕의 키스라는 제목의 조각 작품도 이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1321년 단테는 베네치아의 외교사절로 파견되었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라벤나에서 사망하고 귀도 노벨로의 주관으로 산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산타마리아 예배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고 시신이 거기에 안치되었습니다. 현재의 묘소는 산타마리아 예배당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묘소로 들어가는 골목과 묘소 앞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묘소 안에는 석관 위에 독서대에 팔꿈치를 걸치고 손으로 턱을 괜 단테의 모습에 양각 부조가 놓여져 있습니다. 묘소 옆의 정원에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골이 매장되었던 것을 나타내는 표지석판을 품은 담쟁이 덩굴이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묘소 옆에는 단테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역사적 유물이 전시되고 신곡에서 묘사된 지옥, 연옥, 천국의 가상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으로 단테의 유골이 현재의 묘지에 안장되는 데에 관련된 사연을 보여주는 유골 보관함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후 상당한 시간 후에 피렌체에서 단테의 유골을 옮겨가고자 집요하게 요청하고 시도하였지만 라벤나 당국과 시민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16세기에 피렌체 출신 교황 레오 10세의 지시로 피렌체 측에서 유골을 가져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나무 상자에 유골을 담아서 수도원 기둥에 감추었고 나폴레옹 시대에는 수도원도 폐원되어 수도사들도 떠난 상태로 있어서 소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1865년에 수도원을 수리하던 벽돌공에 의해서 목함에 있던 단테의 유골이 발견되었고 대중의 많은 관심으로 그 해에 유리로 투명한 관에 넣어 전시되고 참배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현재의 묘소로 옮겨져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테 박물관에서는 세계 여러 곳으로부터 헌정받거나 제작된 영예의 메달과 월계관을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고향 피렌체에서 추방된 청년 시인 철학자 단테는 약 20년의 망명 생활 동안 신곡을 쓰면서 삶을 다시 돌아보고 사랑이 운행하는 천국을 마음에서 바라보았다고 여러 비평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무덤이 있는 라벤나에서 그가 그린 빛과 사랑의 나라 천국을 소망해 봅니다. 천국편 마지막을 이탈리아어로 들으면서 마칩니다. Ma già volgeva il mio disio e elle velle. Siccome Rotac ugualmente è mossa. L'amor che muove il sole e l'altre stelle.